안녕하세요. 경제라이다입니다. 최근 또다시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별다른 특이사항을 보이지 않지만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의 확정적으로 흘러가는 금투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을 해치는 악법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선 없이 급진적인 정책은 항상 크나큰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유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피는 꾸준히 반등을 이어나가면서 2700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위로는 121선에 막혀 있어 추가 상승을 하기엔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금주 잭슨홀 미팅이 대기 중이며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에 대한 가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으나 한국은 금투세의 영향으로 투심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고, 지금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건 역시 오늘 빈집이었던 2차전지가 반등했기 때문이지 개별 종목들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시장을 반등시켰던 가장 큰 원인은 반도체의 반등이었는데요. 미국은 엔비디아, 한국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등이 강했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중심으로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 이제부턴 슬슬 긴장을 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유한양행이 엄청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이죠. 항암제로는 한국 최초입니다. 그러나 오전 20% 넘는 상승을 보인 후 줄곧 하락해서 충격적인 종가로 마감되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유한양행을 향후 어떻게 봐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면서 유한양행과 함께 오스코텍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렉나자는 2015년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으로부터 물질을 도입해서 개발한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승인으로 인해 유한양행은 존슨앤존슨으로부터 800억의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며 추가로 판매 금액의 10% 이상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렉나자의 글로벌 권리를 가진 존슨앤존슨은 렉나자와 관련된 4건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타겟으로 시장 범위를 확대해 점유율 50%와 매출 7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그리소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차 치료 임상을 환자 700명을 대상으로 3상을 진행 중이고, 업계에 따르면 타그리소에 대한 불응 또는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의 비율은 20에서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그리소에 불응하는 경우 다른 치료 옵션이 전무하며 이번 임상에서 렉나자의 효과가 또 한 번 입증되게 되면 다른 치료 옵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치료제 시장을 렉나자가 독점하게 되죠. 또한 렉나자 단독요법 임상도 진행 중이며 해당 연구는 이전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완료 데이터를 보면 생존기간이 타그리소보다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죠. 또한 이 연구에는 한국인 환자 172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로 존슨앤존슨은 렉나자로 시장 점유율 50%와 매출 7조 원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한양행은 장 초반 16%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줄곧 차익 실현을 온몸으로 받았는데요. 호재에 비해 힘없이 밀려나는 모습이 특정 수급의 매도세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날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엄청났습니다. 투신과 연기금을 중심으로 초반부터 장마감 때까지 줄곧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투신과 연기금 모두 해당 호재를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본 것이죠. 수년간 엄청난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가진 기업은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연기금은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쉽네요. 유한양행은 올 초부터 약 90%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선 FDA의 승인 가능성도 어느 정도 반영된 가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간으로 보면 최근 급락 후 급격한 반등으로 단기간 꽤 큰 수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매도 물량들을 소화할 기간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고점 대비 16% 이상의 조정을 이미 받았고, 또한 대부분의 물량들이 이미 소화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단 늘어지는 기간 조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진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9만원 초반부터 5만원 후반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또한 유한양행과 함께 오스코텍이 급락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남아있는 마일스톤을 고려했을 때 렉나자 신약 가치는 2조 원대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스코텍의 자회사 등을 고려하면 오스코텍의 가치는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판매했던 렉나자 물질은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가 개발한 기술이죠. 따라서 이번 렉나자의 승인으로 자회사인 제노스코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제노스코는 향후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받는 마일스톤의 40%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스코텍의 이런 하락은 시간이 지나면 좋은 매수 기회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스코텍 역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경우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담긴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마찬가지로 일부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매도 물량을 소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을 서서히 모아보시는 걸 권해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를 만든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최근 엄청난 호재에도 불구하고 급락을 피하지 못해 상당히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설명드린 유한양행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법을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라봅니다. 경제라이다는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경제라이다의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